여기 한 락커가 있습니다. 이 락커는 너무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락 페스티벌에서 우길기를 입으로 씹어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다시는 일본에 가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기쁘게 일본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의 입장에서 역사 왜곡을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남자가 참 멋지지 않나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순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소신을 드러내는 연예인,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때 일본은 전세계 2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 전세계를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를 저지른 전범국 일본을 세계 2위로 만들어준 것은 TV, 세탁기, CD 플레이어 등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계 1위로 올라서지 못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기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MP3 플레이어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970년대 전자제품의 성공에 안주한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눈치채지 못하고 혁신에 태만한 결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국가는 현재까지도 아날로그적인 발상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 앙심을 품고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한국의 가장 큰 먹거리 반도체 산업에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 공급을 규제했는데요. 즉 반도체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취한 겁니다. 이 때문에 또 야비하게 대응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불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에서 영업 중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90% 이상 줄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국에게는 지금껏 이루지 못한 원재료의 국산화라는 꿈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에게는 가장 뼈아픈 실수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 연예인들에게도 이렇듯 아날로그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류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연예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해외 시장으로 넓어지는 상황이지만 애국심이 강한 연예인들에게는 일본의 이런 대응이 그다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듯 합니다. 때문에 일본 팬 눈치 보느라 자신의 소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신을 드러냄으로써 일본으로의 입국이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배우들이 꽤 많은데요. 일례로 2012년에 KBS에서 방영한 각시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고단한 조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착한 악당이었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큰 스토리는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적 내용인데요. 이 각시탈을 기획할 당시 많은 스타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대부분 출연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게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주원이라는 배우는 각시탈 주연으로 출연해 큰 배우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중에 이분만큼 유명한 외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를 둔 분도 없으실 텐데요. 바로 송일국이라는 배우입니다. 송일국은 한국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큰 대승을 거둔 것으로 잘 알려진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자진 장군을 외증조 할아버지로 두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의 최고의 주먹으로 알려진 김두한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김두한의 딸이 배우이자 국회의원이신 김을동씨, 그리고 김을동의 아들이 바로 송일국씨죠. 대한, 민국, 만세라는 삼둥이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송일국씨는 배우로서 왕에 어울리는 굵직굵직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몽이나 바람의 나라, 해신 등등의 사극의 주연 배우로 꾸준히 등장했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라는 선굵은 드라마에도 출연했었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외증조 할아버지 김좌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일까요? 송일국은 유독 일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일국은 지난 2012년 독도 수용 횡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40명의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북 울진에서 독도까지 220km에 이르는 거리를 릴레이로 완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이면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송일국이 출연한 MBC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라는 드라마는 일본의 위성TV 방송사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방영을 연기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야마구치 스요시 외무성 부상은 송일국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며 그것이 일본의 국민 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송일국에게 대놓고 일본 입국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에 송일국은 자신의
SNS에 일본 외무차관 송일국 미안하지만 일본 못 온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제 새아들 이름이나 불러봅니다. 대한, 민국, 만세라고 응수했죠. 일본 정부로부터 수모를 겪은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가수 이승철 씨인데요. 이승철은 2014년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는 독도에 입도해서 통일송 그날해를 발표하고 즉석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승철은 언론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는 남북한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라고 판단해 독도를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독도에서 음악회를 갖고 독도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일까요? 몇 달 후 이승철은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입국하던 중 하네다 공항에 4시간이나 억류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최근 언론에 난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이승철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자 그의 과거 대마초 전력을 거론하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승철은 일본에서 콘서트와 음반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폴 맥카트니라는 가수도 일본에서 별탈 없이 공연했는데 이승철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모를 당하기만 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아예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준 연예인도 있습니다. 바로 노브레인이라는 그룹인데요. 평소 강력한 퍼포먼스로 유명했던 노브레인은 2001년 후지 락 페스티벌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그 페스티벌이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큰 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노브레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을 겪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일부 학자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역사 교과서 대부분을 수정해 많은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등을 침략한 것이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담겨 큰 반발을 불러왔었죠. 그리고 노브레인이 후지 락 페스티벌에 섭니다. 그는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무대 중앙에 선 보컬 이성우는 관객들에게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른 역사가 담긴 교과서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제대로 배웠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인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무대 한쪽에서 이성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를 전달받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면서 이를 이빨로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일본 제국주의 엿먹어라. 동시에 무대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성우는 애국가를 열창합니다. 당시 이 상황은 MSN 재팬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수만 명의 시청자 그리고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선보인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이 공연 이후 노브레인은 일본 입국 금지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우익들의 강한 위협이 있었다고 하죠. 한국 연예인들의 뼈 때리는 말 한마디에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에 한국 선수들은 속옷만 입고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입히려는 특별한 디자인의 티셔츠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라카이코리아라는 기업은 얼마 전 일본에서 대서특필로 등장해 일본 우익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뉴스는 라카이코리아가 기획 중인 특별한 티셔츠 때문이었죠. 해당 기사는 한국에서 독도 티셔츠가 등장, 올림픽 선수단의 제공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면서 라카이코리아라는 기업은 꾸준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김치 공정을 일삼는 중국에게는 허거와 마라탕 공정으로 봤었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자 독도를 상징하는 스니커즈를 만들었고 한복 공정을 일삼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국의 전통복장 한복이라는 광고를 올려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을 맞이해 라카이코리아는 한국인 선수들에게 제공할 독도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티셔츠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일본의 독도 야욕에 분노한 라카이코리아는 깔끔한 디자인의 티셔츠 상단에 QR코드를 새겨 넣었습니다. 누구든 이 QR코드를 인식하면 외교부의 독도 페이지로 이동되죠. 예를 들어 전세계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의 팬을 가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다면 그 팬들은 전부 이 QR코드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고 이걸 찍어보면 한국 외교부 독도 페이지로 연결되어 독도의 진실을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라카이 코리아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관계로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일본 네티즌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의 소지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극우 성향 5CH라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담아 라카이 코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게재되자마자 순식간에 엄청난 댓글이 쏟아졌고 순식간에 스포츠 카테고리 톱 기사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몇몇 네티즌들은 왜 도쿄올림픽이 한국의 동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냐는 불만부터 한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일본에서는 한일전에 우길기를 흔들어 주겠다는 댓글, 그리고 제발 한국인들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양아치 같은 나라와 일본이랑 엮이기도 싫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난과 욕설에 개의치 않는 라카이 코리아는 이미 한국에서 선수단 제공용과 더불어 일반인들로 구매 가능한 동일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협회에 후원한다고 하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기에 저 역시도 사비를 털어 티셔츠 2장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라면 당당하게 TV에 출연해 홍보하겠지만 유명인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장씩 입고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